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오닐의 투자 비법과 캔슬림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필립 피셔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설명하는 주식 투자 대가의 주식 투자 비법입니다. 앞에 세 분의 주식 투자 대가들의 비법을 듣지 못한 분들은 제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1933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태어나서 텍사스에서 자랐으며 1951년 텍사스 달라스의 우드로 윌슨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감리교회 소속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에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하고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업가이자 주식 중개인이자 작가입니다. 1963년 정권중개회사 윌리엄 오닐 컴퍼니를 설립했고 1983년 비즈니스 신문인 인베스터즈 비즈니스 데일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조사 연구 및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통합한 최초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저서는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과 투자 성공에 필요한 24가지 교훈, 그리고 성공한 투자자 등이 있고 캔슬림 투자 전략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1958년부터 정권 중개인으로 활동을 했고 그의 뛰어난 수익 덕분에 1963년 30살이라는 나이로 뉴욕 정권거래소의 최연소 회원이 되었습니다. 오닐은 캔슬림 투자 전략을 개발했고 오르는 종목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사는 방법을 정립한 투자 전문가입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의 저자 잭 슈에거는 오닐을 개성있고 독창적인 전략의 틀의 이들하고 했습니다. 그는 실전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어집니다. 2020년의 인터뷰에서 그는 제너럴 로브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며 제럴드의 저서인 The Battle for Investment Survival, 투자 생존을 위한 전투를 최고의 주식 투자서로 추천했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장주 위주의 투자자였습니다. 그가 관심을 보인 다른 투자자로는 버나드 바루, 조세 리버모, 제럴드 로버, 잭 드라이버스, 니콜라스 다버스 등이 있습니다. 오닐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성공한 주식들의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린 주식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캔슬림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가가 오를 때에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붙들고 기다리지 말고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오닐은 너무 늦게 사도 안 되지만은 너무 빨리 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가장 적은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차트만 맹신하는 기술적 분석가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캔슬림 투자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성공하는 주식 투자의 7가지 원칙, 즉 캔슬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캔슬림 모델에 의해서 1962년에서 64년 사이에 26개월간 무려 2000%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캔슬림이란 급동주의 특징을 뜻하는 단어들의 첫 글자 조합입니다. 캔슬림은 CANSLIM을 나타냅니다. 캔슬림 전략은 그의 저서 How to Make Money in Stocks,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최고의 주식과 최적의 타이밍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캔슬림, 즉 CANSLIM의 첫 글자의 뜻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
C는 커런트 쿼터리 어닝스로 현재 주당 분기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최근 분기 EPS, 즉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분기의 수익이 가속화될 경우 긍정적인 전조 신호라고 합니다. 두 번째 A, Annual Earning Growth를 나타내는데 연간 순이익 성장률을 말합니다. 연간 순이익 증가율, 즉 EPS가 지난 3년간 25% 이상 증가해야 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17% 이상인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N, New Product and Service를 의미합니다. 즉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이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주식이 적절한 차트 패턴에서 나오고 새로운 가격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신제품, 신경영 혁신, 신고가를 형성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예는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S, S는 Supply and Demand를 나타내는데 수요와 공급을 의미합니다. 유동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공략하고 대주주 지분이 많은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유동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 향후 큰 시세를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세를 나타낼 때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주식 수요의 측정치는 주식의 거래량, 특히 가격 인상 중의 거래량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L은 리드와 레거드를 의미하는데 주도주와 소외주를 의미합니다. 시장 주도주를 사고 소외주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상장 주식 전체 가운데 상위 20% 이내 주식을 매수하라고 합니다. 선도적인 산업에 선도적인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I인데 I는 Institutional Sponsorship을 의미합니다. 기관 후원 또는 기관 관심주를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분기에 뮤추얼 펀드, 상호 펀드와 은행 및 기타 대형 기관의 주식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기관이 관심이 많은 종목이나 기관의 매수가 늘어나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M, 마켓 디렉션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투자 기간 동안에 4개 주식 중 3개 주식이 일반 시장 방향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의 확실한 상승 시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매일 종합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시장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성공 투자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첫째, 캔슬림 원칙 같은 효율적인 종목 선정 방식을 따르고 두 번째, 절대적인 손절매 원칙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세 번째, 이들 2가지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리 간단치 않으며 적어도 2년 내지 3년은 공부해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오늘은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캔슬림이라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로 26개월 동안 20배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며 30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었습니다. 증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는 리서치 겸 투자 전문사인 윌리엄 오닐 앤드 컴퍼니를 설립했으며 현재 약 600여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월스트리트 저널로 불리우는 인베스터즈 비즈니스 데일리도 창간하여 이 신문사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5년 이 신문은 11만 3천 개의 유통량을 보유했고 웹사이트는 한 달에 290만 명의 방문자들이 방문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 신문은 인쇄 일정을 주 단위로 변경했고 매일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재했습니다. 또 오늘은 그의 저서인 성공한 투자자, 즉 The Successful Investor인데 보다 자세하게 표현하면은 The Successful Investor, What 80 Million People Need to Know to Invest Profitably and Avoid Big Losses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성공적인 투자자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수익성 있게 투자하고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윌리엄 오닐의 성공하는 주식 투자의 5단계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지 15년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로서 손색이 없는 고전서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성공하는 주식 투자의 5단계 원칙을 통해서 지난 시장을 돌아보며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투자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1단계는 시장의 방향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대세를 먼저 알고 주식 투자에 나서라는 말은 위대한 투자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무시하고 잔물결에 휩쓸리지 말 것을 오닐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국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2주 내지 4주 동안 매물 출회가 3일 내지 5일 정도 일어나면 하락세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물 출회는 거래량이 전날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는 전날보다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신호는 첫 번째 랠리를 시도한 지 4일 내지 7일 사이에 거래량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요 지수가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제2단계는 이익폭과 손실폭의 비율을 3대1로 하라는 것으로 일종의 계좌관리 기술인 셈입니다. 즉 20 내지 25% 상승했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할 때이고 7 내지 8%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매할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손절매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또한 투자 대가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수적으로 손절매의 원칙을 세우는 경우는 3% 하락할 경우 바로 손절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3단계는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과 매수 타이밍을 기술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월스트리트 최고의 주식들의 사례와 우리와는 다른 감이 없지 않으나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오닐의 기술적 분석을 맹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닐은 PR 즉 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주당 순이익 즉 EPS의 성장률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 제4단계는 매도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정징후나 고점 징후들은 다른 투자 대가들의 주장과는 거의 일치하는 듯 합니다. 주가는 오를 때 팔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20 내지 25% 오르면 이익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일부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3년간 매출 및 순이익 성장률이 높고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종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단계는 이익 최대화와 손실 최소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경영의 핵심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의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어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산 배분은 항상 간단할수록 좋은데
주식과 현금, MMF, 즉 머니마켓 펀드, 단기 금융 펀드로 자산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12가지의 투자 실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손실이 적고 감소할 수 있는데도 손절매를 하지 않는 것. 둘째, 주가가 하락하는데 물타기를 해서 비극적인 종말로 치닫는 것. 셋째, 평균 매입 단가를 높이기보다 낮추는 것. 네 번째, 고가 주식을 소량 매수하기보다는 저가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것. 다섯째,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여섯 번째, 주변 말이나 루머에 솔깃하거나 시장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식을 사는 것. 일곱 번째, 배당금 욕심 혹은 단지 낮은 PR에 현혹되어서 이류 주식을 고르는 것. 여덟 번째, 주식 선정 기준이 없거나 안목이 없어 처음부터 주식을 고르지 못하는 것. 아홉 번째, 낯익은 전통기업 주식만 매수하는 것. 열 번째, 좋은 정보와 훌륭한 조언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것. 11번째, 차트 활용 없이 신고가 종목의 매수를 두려워하는 것. 12번째, 떨어지는 주식은 붙잡으면서 오르는 주식은 조금만 이익 나면 쉽게 파는 것. 13번째, 세금과 수수료를 너무 걱정하는 것. 14번째, 주식 매수 후 언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주식을 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15번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16번째, 단지 고수익을 노려서 선물과 옵션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하는 것. 16번째, 시장 가격에 거래하지 않고 매매 주문 때 미리 한계를 정해서 예약 주문하는 것. 18번째, 중요한 결정을 필요한 순간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 19번째, 주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캔슬림, 투자 전략과 같은 효율적인 종목 선정 방식을 따르고, 둘째, 주식시장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셋째, 차익 실현과 손절매 시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지켜라. 넷째,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는 신중하라. 다섯 번째, 시장 주도주와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라. 여섯 번째, 주가가 오를 때에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윌리엄 오닐은 반복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 기술은 우리들이 성공할 때까지 불같은 의지를 갖고 배워야만 한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투자 원칙도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주식 투자자들은 윌리엄 오닐의 투자 원칙이나 명언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마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붉은 색으로 표시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